안녕하세요. 네오IT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어, 활용 사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이제 그 인공지능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를 기술을 이용한 번역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버트라는 어떤 회사는 이제 이런 그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이제 번역하는 법령을 번역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거를 이제 그 AI를 이용해서 어,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내용인데요. 어, 사실 이 번역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그 많이 발전했죠.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 그 자연어 처리, 그죠? 자연어 처리와 그다음에 그 AI 인공신경망 같은 이런 기술들이 이제 이 번역하는 그 거에 대한 그 인식률이, 그러니까 번역률이라고 그럴까요? 예. 자연스러운 그 번역.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 보통 우리가 기존에 알던 번역기는 그 직역이라고나 할까요? 예. 어떤 단어를 그러니까 문장은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이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은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어떤 룰에 의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 전달이 사실 잘못될 가능성이 컸죠. 그래서 인간처럼 그 의미 전달의 그 상황에 맞게끔 번역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에는 기존의 어떤 룰 베이스의 번역으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자연스러운 번역을 위해서는 인공신경망 같은 AI 알고리즘이 도입이 돼야만 가능한 거였고요. 특히나 일반 언어도 이제 뭐 그랬는데 이런 전문적인 어떤 법률에 관련된 거는 전문가 지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과 동시에 또 이 법률에 관한 그 용어도 굉장히 이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 이 번역을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하지만 이제 이 인공신경망이 자연스럽게 인간과 같은 번역을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특수 분야에까지 이제 기술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뭐 보면 기존에는 음, 지금 이 AI 서비스를 이제 보면 그 국가 법령, 지자체 조례 같은 이 법률을 갖다가 법규나 법률 이걸 결국은 딥러닝의 학습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번역을 했고요. 학습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습하고 나온 그 번역한 결과물을 갖다가 다시 편집을 통해서 2차 편집이죠. 전문 번역가가 또 한 번 보정을 하는 거죠. 편집을 해서 결국 서비스를 어, 편집을 해서 그 법령 전문 번역 서비스를 했다는 건데 결국 일부분 사람이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하지만 번역을 해서 나온 1차 초안은 굉장히 빨리 나오기 때문에 사실 작업량은 어, 굉장히 줄었다고 보시면 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점진적인 학습 방식을 이용했다고 하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어떤 추가되는 어떤 그 학습 데이터들이 계속 추가되잖아요. 법률 서비스가 번역을 해야 될 그런 데이터들이죠. 번역을 해야 하는 그 데이터들이 계속 추가됨으로써 이런 새로운 정보를 계속 학습해 가면서 기존의 그 학습된 지식을 계속 갱신하면서 하는 방식이 이제 점진적인 학습이고요. MTP라는 이런 그 방법으로 자기네들은 뭐 했다고 하는데 이게 자기네들의 그 어떤 용어인지 실제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머신 어, 러닝 기법을 통해서 기계 번역을 1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 전문 번역가가 2차 번역을 해서 리뷰해가지고 이런 걸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게 다예요. 예, 그렇죠.
예, 기존에 사람이 했던 법률 번역을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해서 빠르게 뽑아내고 1차 번역을 했고, 그리고 사람이 검수를 해서 완성했다. 예. 중요한 거는 이 딥러닝 기반으로 이 번역을 했더니, 그죠? 이 분야별 병렬 말뭉치라고 하는데, 이 말뭉치라는 게 결국은 그 문장 대 문장, 그죠? 문단 대 문단의 어떠한 그 어떤 번역대 문서로 모은 거를 이제 말뭉치라고 하고요. 결국은 그런 그 말 분야별로의 그 말뭉치를 이거를 활용했다는 거는 결국 그게 학습 데이터인 거고요. 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이 증강학습 기술 예, 통해서 예, 결국은 번역 전문 번역 모델을 만들어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 학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BL 밸류라고 하나? 예. 이 평가라는 게 이제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은 번역률이 얼마나 그 기기 번역이 얼마나 잘 됐냐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인데 보면은 뭐 구글은 뭐 15, 그다음에 파파고는 구글보다 나은 걸로 나오네요. 41.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서비스는 뭐 51이다. 그래서 구글보다 낫다. 뭐 이렇게 자기네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구글은 전문 번역을 위한 번역기는 아니니까 당연히 예, 뭐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구글에서 번역되는 구글도 사실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번역을 하잖아요. 예, 당연히 구글이 딥러닝 기술을 확 저기 오픈한 거고 텐서플로우라는 머신러닝 그 API를 가지고 그죠? 공개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하고 있는데 구글 번역이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제 구글은 사실 전 세계 모든 그 언어들을 가지고 계속 지금도 학습해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글에 들어오는 그 번역 데이터는 전문적인 게 아니라 우리 그 일상 생활에 쓰이는 문어체나 구어체가 더 데이터가 많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법률 뭐 전문 이런 거를 또 구글의 데이터에 많이 입력하면 뭐 그거 더 잘하겠죠. 예. 근데 아마 학습 데이터가 부족해서 뭐 이런 전문 번역은 구글이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파파고는 사실 한글 번역을 좀 잘하게 최적화시킨 거죠. 예, 한글 쪽에 약간 특화돼서. 예, 그래서 뭐 이식률이 좀 뭐 번역 품질이 좀 더 나았다고 뭐 그냥 나온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이렇다고 하네요. 예. 결론은 결국은 그겁니다. 이 번역이라는 분야가 이제 AI가 점령을 이제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사람의 번역가를 결국은 대체할 겁니다. 예, 그래서 번역가라는 직업은 사라질 것 같고요. 예, 그 번역하시는 분들은 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네, 아무튼 이 번역은 결국은 AI로 대체될 것 같다. 예,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그 고려대학교에서 기계 번역 모델을 만들었는데 뭐 결과가 좋았다고 하네요. 뭐 고려대학교 학생이 뭐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뭘 개발한 거냐면 그 번역을 한 그 인식률,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가 번역한 결과와 사람이 번역한 결과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해서 성능을 측정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BLEU 이 방식인데 이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거죠. 사람처럼 번역을 했다. 결국 그 이런 번역 인공지능 모델을 성능 좋은 모델을 이 학생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머신러닝이라는 거는요. 그 현재 계속해서 성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국은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공신경망 자체가 지금 현재 뭐 또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지금 뭐 최선이고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나온 게 최선이긴 한데 더 나은 모델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앞으로. 예. 그래서 누가 그런 모델을 먼저 만드냐가 또 사실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테스트를 합니다. 예, 컨테스트. 그래서 뭐 번역 컨테스트라고 해서 이런 대회가 있다네요. 예.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공부도 하면서 예. 내 그 자기의 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검증하는 그런 기회도 되고요. 예. 아무튼 이 번역 분야가 결국은 인공지능을 기술로 인해서 지금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미지 관련된 쪽으로 또 다 얘기를 또 드리면 그 위해 물품 엑스레이 이미지 이제 주로 이런 거 공항에서 하죠. 공항 검색대. 예. 공항에서 검색대 통과할 때 가위나 칼, 그죠? 그 다음에 뭐 그 액체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 다 잡아내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죠. 이런 검색대를 이렇게 물건이 들어가서 나올 때 이거 딱 쳐다보고 사람이 검사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이 하지 않고 AI 데이터를 활용해서 AI가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그 이러한 딥러닝을 이용해서요. 여러 가지 그 이미지를 확보합니다. 결국은 이 위해 물품을 많은 위해 물품들을 통과시켜서 이미지를 먼저 확보를 하는 겁니다. 각도가 여러 각도로 확보해야겠죠. 눕혀져 있는 거, 뭐 세워져 있는 거,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 네. 그런 이미지 데이터들을 갖다가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요거를 갖다가 머신러닝 시키는 거예요. 예.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어, 시켜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인식률을 높여서 판정하는 거죠. 그 이미지를. 그래서 이미지 넷이라고 해서 뭐 대회도 있죠. 예. 그래서 그 지금 현재로서는 CNN 기법,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쪽이 가장 성능이 좋고요. 이쪽 관련된 알고리즘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 회사는 AI를 이용해서 위해 물품을 인식하는 기술을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 AI 학습 데이터를 기존보다 거의 2배 이상 그죠? 2배 두 배 그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성능을 향상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학습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공지능은 그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물론 어느 일정 한계는 있습니다. 예, 그 학습 데이터가 많다고 무조건 결과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 학습을 하는 그 모델을 또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의 또 질도 중요합니다. 그 학습 데이터가 그 양질이 다를 거거든요. 양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 네, 이런 데이터셋을 가 있어야만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고 개선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에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 데이터셋을. 사람이 이 10만 개의 데이터셋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모든 AI를 하겠다는 기업들과 정부는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결국은 AI 허브라는 이런 사이트, 그죠? 이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공공 데이터를 지금 뭐 개방을 하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학습 데이터셋에 달려 있거든요.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는 거는 이게 결국은 빅데이터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이 회사는 뭐 이런 세 단계로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뭐 사실 내용을 보면은 뭐 그냥 뭐 뻔한 내용이 당연한 내용입니다. 보면은 실제 엑스레이 스캐너 장비를 통해서 그죠? 물건을 먼저 스캔하죠. 겹치거나 기울어져 있는 거. 이런 데이터들을 다양한 데이터셋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죠? 이걸 스캐너하고 이거를 어떤 특정 포맷으로 라벨링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뭐 가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위. 이게, 가위인가요? 칼인가요? 칼이라고 하죠. 뭐칼 모양이 이렇게 칼처럼 보이나요? 칼입니다. 이거 이미지 찍죠. 그리고 이거는 칼이야라고 이렇게 라벨링을 한다는 거예요. 칼, 이건 칼. 근데 칼 모양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이렇게 딱 이런 칼 모양도 있고, 그죠? 예. 아니면 이렇게 송곳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죠? 얘는 칼이고 얘는 송곳이야 이렇게 라벨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라벨링을 해서 이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라벨링은 누가 하냐? 사람이 해야 되겠죠. 이게 칼인지 가위인지 뭐 창인지 송곳인지는 사람이 라벨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인 거고 이런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인공지능 그 학습 모델에다가 이 데이터를 인풋시키고 학습을 해서 이걸 인식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데이터에서 인식률을 개선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엔진, 그쵸? 이런 이미지 데이터를 잘 학습해서 어떤 이미지인지를 판정하는, 그죠? 이 엔진, 모델이라고 합니다. AI 모델. 예. 이거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이 다양한 파라미터 조정이 필요한 거고요. 이 학습 시간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 가지고 그 머신러닝 그 API 엔진이라고나 할까요? 그게 결국 API인데 다양한 API가 있습니다. 예, 그 머신러닝 모델을 위한 예. 여기서는 보면은 이 그림 보면은 이게 뭐냐면 결국 이게 CNN입니다. CNN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여기 소프트맥스라는 게 있죠. 뉴럴 네트워크에서 쓰는 소프트맥스라는 AI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CNN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습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오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보정을 해야겠죠. 나는 칼이라고 라벨링 했는데 얘가 송곳이라고 잘못 인식을 했어요. 이 모델이. 그러면은 그 이미지에 대해서 혹 라벨링을 잘못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작업자의 오류, 그쵸? 이런 보정하는 거,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어, 인식률을 개선하는 거죠. 예. 결국 이미지 네, 뉴럴 네트워크를 통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 공항 검색대에서 위해 물품을 판독하고 하는 사람의 직업은 사라지겠죠. 예.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죠? 직원 누군가 일자리가 하나 날라간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뭐 대학교에서도 어떤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위해 물품 탐지 시스템 뭐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냥 마찬가지예요. CNN 뉴럴 네트워크 이용해서 이 딥러닝 기술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위에 물품 데이터, 이 학습 데이터가 이게 종류별로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이거를 전처리해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불균형했다. 그래서 당연히 불균형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보니까 학습 데이터가 부족해서 결국은 균등 학습시키는 데 어려웠다 뭐 그런 건 얘기고 결국은 종류별로 학습 데이터 잘 만들어 가지고 또 부족한 데이터는 이미지를 크게 해서 어, 라벨링 잘 했고 그죠? 이런 최종 데이터셋 만들었고 했더니 뭐 정확도를 92%까지 확보했다.
하네요. 근데 사실 92%도 좀 약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98%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AI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 92%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여기에서요, 1% 올려가지고요, 93%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뭐 98% 했다. 예, 이거는 토픽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이 인식률을 올린 이 정확도, 예, 이거 인식률을 올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이런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또 학습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결국 여기도 데이터 전처리 했고, 그죠? 학습 데이터, 예, 10,000장 정도 수집했네요. 예, 10,000장. 한 40,000장, 한 50,000장 수집했으면, 95%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예. 물론, 어느 일정 수준부터는 이 데이터 양이 많다고 학습률이 정확도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그리고 그 학습, 그거를 그 트레이닝한 데이터를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하기 위한 또 데이터셋. 그 다음에 그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밸리데이션용 데이터셋.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 비율. 예. 이 비율을 잘, 이 비율을 잘 확보해야 해야 되고요. 이게 결국은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그림 보는 게 다 그겁니다. 예, 예. 예,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 모델 잘 만들었고 이 데이터셋 잘 활용해서 비율에 맞춰가지고 학습 잘 시킨 거고요.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로 레슨넷 요즘 레슨넷 많이 쓰시나 봐요. 예. 뭐 저도 잘 확실히 모릅니다만 워낙에 이런 알고리즘이 많아서요. 이쪽이 굉장히 성능이 좋은가 보죠. 네. 요걸로 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결국 뭐 92%, 예, 92%까지 올렸다. 예, 정확도를. 근데 뭐 사람은 보다 92%면 사람보다 낫다고 봐야겠죠? 예. 사람의 그 정확도가 얼마인지를 측정할 수 있다면 비교를 해보면 나올 텐데 모르겠네요. 사람의 정확도는 얼마인지. 예. 하지만 이 92%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이 중에 하나라도 통과가 되면 통과로 인해서 테러리스트가 그죠? 통과가 돼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큰일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야죠. 98% 정도 돼야 그렇죠? 그때쯤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엑스레이 막 찍는데 여기서 VM 루품 찾아가지고 이렇게 분석해서 네. 이게 좀 실제 이제 화면인 것 같네요. 화면이네요. 판정한 화면. 음, 그렇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봤던 이 이미지넷이라든가 이런 사례들 번역 다 인간이 인지하는 분야잖아요. 인지 분야입니다. 지금 나온 모든 사례들은요. AI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모든 사례들은 인간이 인지하는 이 분야입니다. 이쪽은 전부 AI로 대체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은 빨리 직업을 바꾸시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